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아마도 합창 리뷰 2026년 첫 시리즈를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열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테우스 파션 마태순환곡 BWV 244번 콜레기움 보컬룸 서울의 합창과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로 지휘자 김선아님의 지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그 마태순환곡 지금 그 기독교계에서는 한창 부활주일, 부활주간이죠. 부활절이 있는 주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그 전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순환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부활이 되었는지 그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해서 보여준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 순환곡은요, 복음사가 마태가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시오 도미눔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툼 세쿤둠 에반젤리스탐 마테움, 이렇게 딱 이제 그 처음에 작곡되는 표지에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가 각각 분리 배치되어 연주하는 이중 오케스트라 및 합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이제 그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부가 서곡, 그다음에 음모와 죽음의 그림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롯 유다의 배신과 예수의 체포, 여기까지 1부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2부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참회와 가롯 유다의 죽음, 고난과 골고다의 십자가, 그다음에 죽음과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으로 총 이게 2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쭉 살펴보니까 102곡 정도의, 번호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번호가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곡을 타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한 102부분 정도로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서곡을 빼고 음모와 죽음의 그림자라는 부분이 이제 2곡에서 12곡까지, 그 뒤에 최후의 만찬이 13곡에서 25곡까지,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이 26곡에서 31곡까지,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신과 예수의 체포가 32곡에서 38곡까지, 베드로의 참회와 가롯 유다의 죽음이 39곡에서 58곡까지, 그다음에 고난과 골고다의 십자가 59곡에서 86곡까지 진행이 되고, 죽음과 장사를 표현한 곡이 87곡에서 마지막 102곡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설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고난 주간이 지났죠. 지금 현재 이제 각 교회나 아니면은 그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전부 다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맞춰서 들은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오늘 연주를 할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은요, 제가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야 처음 와보게 됐습니다. 2007년에 창단을 했고요. 성악가, 합창 지휘자, 솔리스트 등 전문 음악가들의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그러니까 1600년에서 1750년 정도 사이에 그 합창곡과 교회 음악 중심, 그리고 바로크 합창 음악을 모색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단을 한 음악 단체가 되겠고요. 2016년 32회 일본 타카라르카 국제 실내 합창 콩쿠르 3개 부문 금상을 수상을 하고 여러 이제 활발한 국내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정규 앨범 모테츠라는 곡으로 소니 레이블로 발매를 했고요. 2018년에는 모켐이라고 하죠. 모차르트 레퀴엠을 발매하고 오디오 가이 레이블로 발매를 했습니다. 오늘 연주를 맡아주실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은 2016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역사주의 연주를 표방하고 시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단체입니다.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과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유수의 국내 합창단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휘자는 김선아 선생님이 지휘를 하겠습니다. 연대 나오셨고 디셀도르프 국립음대 거쳐서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부천시립합창단 현재 지휘자 하고 계시죠. 그리고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그 합창곡인데 굉장히 긴 합창곡이다 보니까 독창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사가 마태의 그 해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서술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사가의 역할 홍민섭님 하시고요. 예수 역할의 우경식님, 그리고 소프라노 황수미, 카운터 테너 정민호, 그다음에 테너 김효종, 바리톤 강형규, 이렇게 굉장히 호화로운 솔리스트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예술의 전당은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5일 목요일인데요. 3월 4일, 3월 3일 이틀에 걸쳐서 가디너가 왔다 갔죠. 그래서 막 고음악과 특히 바로크 음악, 그리고 어저께는 모차르트의 레퀴엠도 했었고, 그래서 기운이 충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디너의 그런 음악도 좋지만 고음악을 대표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음악으로 또 이 마태의 순환곡, 제가 보니까 오늘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전곡이 한 2시간 반 정도의 그 러닝 타임이 있더라고요. 걸쳐서 잘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께 그 감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왔습니다. 저 전면에 화면에 그 콜레기움 보칼레 특유의 그 디자인으로 마태 순환곡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무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감상하고, 무려 거의 러닝 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된다고 그러네요. 잘 감상하고 여러분께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용. 준비 중.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합창 리뷰. 지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테우스 파션 BWV 넘버 244번 마테 순환곡,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합창과 콜레기움 무지금 서울의 연주, 그리고 김선아 지휘자의 지휘로 잘 보고 왔습니다. 그 주간이 사실은 이날은 목요일이었는데 수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그 고음악과 합창음악의 거장인 존 엘리엇 가디너의 공연이 있었고요. 이어서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바흐로 이어지는 그런 바로크 시대의 음악, 중세 음악들, 그리고 그런 시대 음악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고전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3월, 고전으로 가득 찬 3월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월과 4월에 걸친 이 주간이 기독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예수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클래식 음악장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도 다소는 종교적이지만 그런 종교적인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내용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창자로는 그 에반젤리스트 복음사가의 홍민섭님, 테너 홍민섭님이 보내주셨고, 예수역의 바리톤 우경식, 소프라노 솔리스트로는 황수미, 카운터 테너 정민호, 그리고 테너 김효종, 바리톤 강형규, 이 네 분이 그 솔리스트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연 굉장히 잘 보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겪어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합창 그리고 종교음악의 실력은 정말 상위권의 실력이었다, 이렇게
먼저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공연 시간이 인터미션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3시간이 넘는 굉장히 긴 공연 시간이었는데, 그 길고도 험난한 과정, 여기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곡, 몇 다시 몇 곡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국면별로 정해진 내용을 쪼개서 봤더니 서곡 합창 콤 이어 퇴히터로 시작해서 마지막 Wir setzen uns mit Tränen nieder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102번 두 가지의 시퀀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자른 거죠. 레치타티브도 하나의 시퀀스로 보고. 그래서 102가지에 걸친 그 타일들이 이어져 가지고 3시간의 장대한 서사시를 이루어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솔리스트들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 창단의 어떤 묘미, 그리고 고악기들로 편성한 비교적 소규모의 챔버 오케스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고음악 오케스트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이 넓은 예술의 전당 구석구석을 잘 울려주었던 그런 양질의 굉장히 멋있고 정말 훌륭한 음악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된 이런 그 서곡 합창 콤 이어 퇴히터로 이어지면서 음모와 죽음의 그림자, 최후의 만찬을 서술한 부분, 겟세만의 동산을 서술한 부분, 가롯 유다의 배신과 예수의 체포를 서술한 부분, 베드로의 참회와 가롯 유다의 죽음 서술한 부분, 고난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서술한 부분,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지내는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또 국면이 이렇게 한 몇 가지, 5-6가지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중심에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이 음악을 쭉 해설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의 역할이 되겠죠. 마태, 복음사가라는 사람이 중심에 서서 이 내용을 쫙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나가지만 오히려 캐릭터들의 객관적인 모습 보여지고, 이 음악회에서는 이 복음사가를 맡은 홍민섭의 음악이 대단히 눈에 띄게 보이고, 나중에 가서는 이 복음사가가 점차 이 내용에 함몰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부분에서 점차 복음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중심에서 워낙 훌륭하게 잘 잡아주니까, 뭐 테너 홍민섭 제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또렷한 딕션과 그리고 그 바로크적인 어떤 그런 선율, 중세적인 음악의 선율들을 이렇게 잘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뛰어났던 독일어 딕션, 이렇게 보신 분들 몇 분이 그런 얘기 해주셔요. 독일어를 하나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도 그 딕션에서 오는 어떤 그런 울림이, 명료한 딕션에서 오는 울림이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될 만큼 그 또렷한 딕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정말 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주인공은 우리 복음사가 역할을 해주신 테너 홍민섭 님이 아니었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역의 우경식 님은 예수 역할을 하는데, 이 예수가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입장의 음악이잖아요. 오히려 우경식 님은 극적인 모습 이런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겪어가는 그런 국면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을 해주는, 뛰기보다는 그 중심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소프라노 황수미님의 소프라노는 솔로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황수민이 나와서 기대를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봤는데, 솔로 부분 나오는데 이런 바로크적인 음악에 비해서 조금은 더욱 리릭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리의 결이, 약간은 음악에 가는 것과 좀 이질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분해 놓은 102단계 시퀀스 중에 한 66번째 시퀀스에서는 아우스 리베라는 그 아리아가 있어요. 여기 아리아를 딱 부르시는데, 그때 이제 관악기 플루트와 바순을 만나서 김선화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 추구하는 바흐의 바로크적인 리릭의 꽃을 피웠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황수미가 생각하는 어떤 리릭적인 그 바로크, 그 다음에 이 악단이 추구하는 그 해석과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감상을 하고 그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가다운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운터 테너 역의 정민호님은 이런 바로크 음악을 통해서 주로 만나게 되는 테너입니다. 카운터 테너입니다. 카운터 테너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은 이제 이런저런 크로스오버 쪽에서 소개되는 카운터 테너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크 쪽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 카운터 테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 카운터 테너들은 주로 뭐 오페라, 영화, 파리넬리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굉장히 극적이고,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극적이고 굉장히 막 짜릿한 그런 기교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민호님의 카운터 테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음역대의 소리에 걸맞는 그런 볼륨과 모험을 하지 않는 멜리스마,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민호님의 결도 앞에 황순희님의 그 리릭한 그런 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짜릿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할 거는 다 하고 그러면서 우아하게 지내는, 그리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그런 면들이 잘 돋보여지는 정민호님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너 김효정님, 이 시대의 테너죠. 우리나라의 테너. 우리나라 지금 한 30대 40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너들이 몇 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 테너들 5손가락 안에 김효정님이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진 그런 테너적인 목소리가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흐의 음악을 연주를 했지만, 고음악을 연주했지만 내려와서 모차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낭만주의를 지나서 후기 낭만, 사실주의, 뭐 이런 뭐 메리스모에 이르는 현대 오페라까지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소화를 하고 있죠. 다른 오라토리오 뭐 이런 데에서 복음사가의 역할을 하신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날은 복음사가 역할을 홍민선님이 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복음사가의 역할을 했던 김효정님은 또 테너 솔리스트로 나온다. 그러면은 어쨌든 복음사가라는 그런 역할을 이분은 다른 음악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분은 저런 색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비교해 보는 면도 재밌겠구나 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김효정님은 복음사가가 아니라 솔리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김효정님이 가진 어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 음악에 잘 녹여 붙여서 역할을 해내는 충실한 모습을 잘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h will bei meinen 예수, 여기서는 이제 멜리스마가 나오죠. 뭐 그래서 바로크적인 멜리스마를 굉장히 화려하지 않고 이 특징이 막 화려하고 막 자극적이게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음악이 굉장히 좋았어요. 솔리스트들도 그런 결을 따라서 가졌고, 그 다음에 이 김효정님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제가 구분한 44번째 시퀀스 게둘트,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서둘지 않고 다른 성부하고 앙상블을 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플로우를 가져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리톤의 강형규님,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입체감 있는 소리를 내주시고 조금은 앞으로 내주고, 그 다음에 뭐 멜리스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달려주고 감정 표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솔리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좀 싱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대에 강영규님의 어떤 솔리스트 솔로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입체성이 가미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합창은 보니까 1부에서는 3파트로 나눠졌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 있었던 여성분들 솔리스트들 라인이, 여성분 파트 라인이 다른 합창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으로 대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3파트, 그리고 2부에서는 합창 A, 합창 B로 나뉘어서 이 곡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뭔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찬양 이런 거를 드릴 때는 4성부가 거의 아카펠라식의 혹은
밑에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가 따라가더라도 선율을 위주로 하는 그런 화음이 꽉 차가지고 나는 굉장히 정갈한 합창을 올려드리는 반면에 인간의 이야기를 표현을 할 때 막 뭐 예술을 핍박하고 벌하라 그러고 막 이런 정신없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세속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는 선이 막 겹치고 서로 소프라노가 이 얘기를 하는데 테너가 이 얘기를 하면서 껴들고 뭐 베이스 알토가 이렇게 서로 막 겹쳐가지고 혼란스럽게 얘기하고 막 하는,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그 밑에서 막 짜가자가자가장장장장장장장 뭐 이런 그런 여러 혼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런 합창의 구분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구분을 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 하나의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을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둘로 쪼갠 거잖아요. 둘로 쪼개서 그 음악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볼륨이나 이런 쪽으로도 결코 뒤지지 않고, 그 정말 제가 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예술의 전당이 확성을 하지도 않고도 이런 솔리스트나 합창이나 아니면 관현악의 합창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꺼번에 나왔을 때 어느 파트가 덜 들리거나 이런 거 없이 잘 전달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음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획해낸 데는 우리 지휘자 김선아님의 뛰어난 음악적인 디렉팅이 굉장히 효율적이었겠죠. 김선아님의 디렉팅은, 그러나 김선아님의 이 시대의 음악에 대한 가치관은 정갈하게 시작하되 맺고 끊는 부분을 조금 더 우아하게 다듬어내는, 어떤 둥글게 다듬어내는 그러한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취향이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백승록 악장님이 이끄시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도 시대의 악기를 선보이셨더라고요. 들고 나와서 관악기들, 그 당시에는 그냥 관악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00% 금관악기로 부르는 악기들도 보면은 이렇게 좀 목관적인 모습이 있고, 소리가 상당히 처음에는 그 톤이랄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적인 오케스트라의 톤하고는 조금 톤다운이 된 것 같아서 그 톤을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기보다는 어색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런 부드럽고 굉장히 정갈한 톤이, 그 시대의 톤이 처음 1곡 합창 서곡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되면서는 끝에까지 그 귀가 뭔가 좀 소란스럽지 않게 좀 편안하게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엘레강스한 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으로 접해보는 그 바흐의 마테 순환곡이었지만 3시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 고결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특히 복음사가로 보내주신 테너 홍민선님의 절창, 네, 절창입니다. 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솔리스트들과 그다음에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그 어느 무대에 내놔도 어느 곳에 소개를 해도 너무나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뭐 레로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도 이번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런 음악회였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찾아서 한 번 더 응원을 하고 또 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합창,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합창 공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테우스 파션, 마테 순환곡 BWV 244번,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그리고 김선아님의 지휘로 이루어진 음악회에 대한 리뷰, 2026년 3월 아마도 합창 리뷰 마치고 4월 다른 합창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끝!